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솔루션 아키텍트를 맡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저는 이제 작년부터 다양한 고객분들과 같이 코파일럿을 도입하고 또 변화 관리를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옆에 계신 현대글로비스의 안효진 매니저님 그리고 이재용 매니저님과 함께 현대글로비스의 변화 관리 방법, 또 특히 그중에서도 챔피언 육성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코파일럿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사실 현대글로비스가 궁극적으로 좀 AI를 도입하려 했던 이유가 궁금해요. 다들 뭐 AI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는 AI 솔루션 도입을 통해서 어떤 걸 좀 원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포인트는 단순 반복 업무, 즉 패턴화된 업무에 대해서 공수를 좀 줄여보고자 함이 있었고, 두 번째 포인트는 저희가 컨텐츠의 초안을 작성하는 부분을 좀 자동 생성하는 기능으로 좀 적극 활용해보자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글로비스만의 어떤 AI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그런 업무 환경을 구축해보자 라는 목표를 갖고 움직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해보면 그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행위가 바로 이메일을 확인하는 부분인데요. 이메일을 확인하면서 어떤 중요한 체크 포인트들이 없는지, 또 바로 회신해야 될 사항들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확인한단 말이죠. 그리고 저희가 회의를 할 때 화상 회의를 하던 일반적인 회의를 하던 할 때 회의록을 별도로 작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업무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과정인데 번거로운 과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부 임직원들의 이런 반복적인 불편함을 좀 해소하고자 해서 저희는 생성형 AI 서비스의 도입을 기획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기획을 하고 레포팅을 하고 또 외부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M365 오피스 포맷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엑셀이나 PPT, 워드 등 이런 것들을 작성을 많이 하게 되는데, 담당자 입장에서 이런 것들의 초안을 작성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고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생성해 준다고 하면은 오히려 담당자들은 그 키가 되는 컨텐츠 내용에 좀 더 포커싱해서 좀 질 좋은 자료들을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업무 효율화를 극대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글로비스의 좀 특징적인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키맨으로 활동해 주시는 직원분들이 20, 30대의 젊은 연령층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AI 신기술에 대한 관심도도 높으시고 또 적응도 굉장히 빨리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기획을 하기 전에도 이미 글로비스 내부에서 이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없느냐라는 문의를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자연스럽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생성형 AI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기획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좀 사용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좀 고도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입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실제로 이제 키맨분들을 만나봤을 때 정말 최신 기술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실제로 이거를 내 업무에 어떻게 접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주셨던 다양한 고민들, 뭐 단순 반복 업무를 줄이고 또 한국이 워낙에 또 보고서 문화가 많잖아요. 그래서 보고서를 비롯한 다양한 문서의 초안을 작성하는 것들은 사실은 뭐 글로비스 분들이 연령층이 낮다라고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연령을 불문하고 이제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궁금한 거는 이제 솔직히 이런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AI 솔루션은 시중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도 특별히 M365 코파일럿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글로비스의 경우에는 이미 임직원분들께서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챗GPT와 같은 서비스들을 이미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기업 내부의 자료를 직접적으로 업로드를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업무 관련된 내용들을 프롬프트에 작성을 하다 보면 기업 보안 차원에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보안적 위험을 좀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하면 AI 서비스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찾아낸 것이 바로 코파일럿이었습니다. 사실 글로비스는 M365로 모든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데요. 내부 임직원 간의 협업은 물론이고 해외 법인이나 외부 업체들과도 게스트 계정을 통해서 팀즈로 대화를 하거나 문서 작업을 한다든지 화상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오피스 어플리케이션으로 생성한 데이터들이 원드라이브와 쉐어포인트에서 관리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많이들 고민하시는 부분인 문서 암호화도 저희는 별도 DRM 솔루션을 사용하지 않고 AIP를 전사적으로 적용한 상태입니다. 인사정보에 기반해서 본인이 속한 조직의 데이터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권한 세팅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코파일럿에서 요구하는 그런 클라우드 기반 업무 환경은 잘 갖춰져 있었던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덕분에 저희가 큰 어려움 없이 조직 내부의 데이터를 활용한 AI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코파일럿이 그중 글로비스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많은 키워드들 말씀 주셨습니다. 원드라이브, 쉐어포인트에 있는 문서들부터 AIP를 활용한 문서 암호화까지 사실상 M365 코파일럿을 잘 활용하기 위한 그 첫 번째 단계가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기존 서비스를 잘 활용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M365를 워낙 잘 사용하셨던 고객이다 보니까 기본 환경은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기억하기에는 저희가 도입 프로젝트 시작할 때 걱정이 없진 않으셨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걱정들이 사실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장 걱정이 됐던 부분은 이런 사용자들로 하여금 코파일럿 기능을 그 업무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느냐라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 코파일럿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또 뭐 어느 정도 가이드를 드리고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이런 정도의 수행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는 유저들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유저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여줄지 이런 게 관건이었고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IT 담당자가 아니라 그냥 현업 유저들이라고 했을 때 어떤 접근이 있으면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크게 묘수는 없었어요. 그냥 IT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부분은 그런 사용자 변화 관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피드백이 생겼을 때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오픈 행사부터 교육 세션까지 일련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해서 심도 있게 기획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래서 3가지 중심적인 활동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익사이트먼트 데이 행사였어요. 저희가 실질적인 코파일럿의 기능을 시연을 하고 또 체험존을 운영을 하면서 일부 기능을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였고, 두 번째는 이제 코파일럿의 기본 기능에 대한 실습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강의장에 모여서 본인 노트북을 지참을 해서 그런 가이드에 따라서 직접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세 번째는 코파일럿을 활용한 업무 프로세스에 녹일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시나리오를 발굴하는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3가지 활동을 중심적으로 저희가 좀 계획을 디테일하게 수립해 나갔던 것 같아요. 네, 중요한 내용 많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어떻게 보면 익사이트먼트 데이부터 뭐 다양한 활동들 정말 체계적으로 변화 관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솔루션 자체가 이제 변화 관리 없이는 그냥 라이선스만 주고는 사용하기는 좀 어려운 솔루션이 맞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저희가 활동들을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에서도 첫 번째 활동이 좀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활동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9월에 익사이트먼트 데이를 진행했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임직원 분들께 코파일럿이 어떤 서비스인지 소개하고 나도 업무에 코파일럿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게끔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라이브 데모 그리고 체험 중심으로 행사를 구성했습니다. 또 홍보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제가 직접 디자인한 포스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옆에 계신 제용 매니저님께서 그룹웨어 담당자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룹웨어에 접속할 때마다 저 포스터가 팝업이 뜨게 해서 약 일주일 정도 좀 홍보를 진행했었습니다. 또 장소 선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요. 저희 회사 32층에 한강뷰에 카페테리아가 있습니다. 그곳이 임직원분들이 많이 들리는 핫플이기도 하고 또 커피 한잔 하시면서 편하게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곳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행사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옆에 계신 지연 매니저님께서 한국어로 코파일럿 라이브 데모를 진행을 해주셨고요. 체험존은 5개의 섹터로 구성을 했습니다. 오피스 각 앱별로 활용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체험용 PC에서 직접 코파일럿을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글로비스에서 실제 활용하는 업무 데이터들을 체험용 PC에 저희가 미리 세팅을 해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시 자료보다 훨씬 더 실감나게 코파일럿의 기능들을 체험해 보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재미있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포스트잇에 나중에 코파일럿으로 활용해보고 싶은 프롬프트들을 작성해서 붙이는 그런 활동도 준비를 했었습니다. 설문조사까지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을 제공을 해드렸고요. 어쨌든 사진을 보시면 임직원분들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저희가 최초로 목표로 했던 코파일럿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도 한층 더 높이면서 코파일럿 변화 관리를 성공적으로 뗀 그런 계기가 된 행사였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마지막에 약간 스포를 해주시기는 했는데요. 제가 이 행사에 이제 진행을 했을 때도 정말 많은 임직원분들이 오셔가지고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결과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 결과도 약간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문조사에 2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그중 95% 이상의 사용자들이 추후 진행될 교육에도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 정도까지 적극적인 반응은 예상을 못했었잖아요. 단순히 관심을 넘어서 나 코파일럿 교육까지 받아보고 싶다 이런 열정에 저도 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게 저희 사업부장님과 실장님을 포함해서 임원분들도 행사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는데요. 지나가시면서 나도 코파일럿 이거 좀 빨리 배워봐야겠는데? 아니면 뒤처지겠어.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좀 뿌듯하기도 하면서 코파일럿의 기능이 좀 기대감에 못 미칠까 걱정되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코파일럿 행사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사용자들과 소통도 해보고 또 피드백을 받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이런 코파일럿 도입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꼭 익사이트먼트 데이와 같은 런칭 행사를 진행해 보시고 미래의 사용자들과 직접 소통하고 그 반응을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일반 직원분들부터 임원까지 다 인게이지를 할 수 있었던 좋은 행사로 저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약간 이제 주제를 넘어가서 이 라이선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이제 초기 이제 코파일럿을 도입하는 많은 고객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라이선스를 누구한테 줘야 되나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게 초기에 모든 전사 임직원분들한테 주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굉장히 저희한테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익사이트먼트 데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관심 있는 직원들 위주로 저희가 라이선스를 할당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혹시 담당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접근 방법이 잘 작용했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혹시 또 아쉬운 점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전사 인원에게 코파일럿 라이선스를 부여한다는 거는 사실 비용적인 부담도 있고 저는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 코파일럿 기능에 대한 신뢰성도 없고 이게 어떤 기능이 있는지 사용자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라이선스를 부여했으니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한다고 해도 뭐 의미 있는 피드백이 올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사용자들은 많은 사용자들이 아니라 적은 사용자더라도 이 코파일럿의 기능을 좀 딥하게 수행을 해보고 그거에 따른 그런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전달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픈 행사부터 교육 세션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런 관심도가 높은 사용자들을 좀 타겟팅할 수 있었고 그 안에서도 조금 비즈니스별로 키맨으로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을 모아서 저희가 챔피언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챔피언분들은 어쨌든 직무를 대표해서 키맨으로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시나리오 발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고 저희는 이제 또 내부에서 이제 이런 코파일럿의 장점이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많이 바이럴을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챔피언분들은 오픈 행사부터 그런 실습 교육까지 모두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코파일럿 기능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질적인 그런 시나리오를 발굴함에 있어서도 좀 현실적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케이스들을 많이 찾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하면은 결국은 2차적인 관심도나 참여도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현재는 지금 많은 다른 사용자분들께서 지금 라이선스를 요청을 계속 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만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 익사이트먼트 데이 행사를 본사에서 딱 하루 진행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사업장에 계신 분들이나 해외에 계신 분들도 많은데 이분들께는 이제 코파일럿의 그런 서비스의 경험이 닿지 못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다시 생각해 보니까 개인적으로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베스트 프랙티스를 잘 만든 만큼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지방 사업장 또 확장해서는 해외까지도 저희가 같이 변화 관리를 진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익사이트먼트 데이 뒤에 사실상 이 프로젝트의 핵심 활동이 준비가 되어 있죠. 바로 챔피언 프로그램입니다.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M365 코파일럿의 파일럿 사용자들을 확정하신 뒤에 일반 체험단 그리고 챔피언 이렇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 챔피언 프로그램 아마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챔피언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고 또 일반 체험단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네, 이 부분이 또 핵심이죠. 체험단과 챔피언은 대상자 선정 방식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체험단부터 말씀을 드리면 익사이트먼트 데이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 추후에 진행될 교육에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신 분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본인의 PC에서 직접 코파일럿의 대표적인 기능들을 실습해보고 또 프롬프트 작성법과 같은 일반적인 항목에 대해서 교육받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반면에 챔피언은 조금 달랐는데요. 챔피언은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할 때부터 사업부별로 임원분들께 직접 메일을 작성해서 대상자 선정을 요청드렸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던 이유는 저희가 코파일럿을 최초 도입을 기획을 하면서부터 사업부별로 좀 최적화된 활용 시나리오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직무별로 본인이 하는 업무나 일하는 방식,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적합한 활용법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경, IT, 경영지원 등 4개의 그룹으로 챔피언을 구성을 했고 여기에 맞는 챔피언들을 선정했습니다. 이분들과는 약 2주가량 유스케이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각 부서의 일하는 방식 그리고 문화에 대해 분석하고 저희가 또 공통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개선 포인트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도출해냈던 것 같습니다. 챔피언 교육도 체험단과 마찬가지로 2차수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1차에서는 본인의 업무에 맞는 활용 시나리오를 발굴하고 2차에서는 그 시나리오에 맞는 프롬프트들을 직접 작성을 해보고 또 MS분들과 함께 그 프롬프트를 한 번 더 디벨롭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1차, 2차 교육까지 모두 마무리를 하고 나면 챔피언들이 본인의 업무에 복귀를 하였을 때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프롬프트들을 여러 가지를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좋은 내용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런 코파일럿 변화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 챔피언 프로그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를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고객분들이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지만 저희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가이드 드린 대로 정말 정석대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코파일럿을 성공적으로 도입하신 이 담당자분들 입장에서 챔피언 프로그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챔피언십 교육을 통해서 나오는 산출물들이 이제 시나리오들이잖아요. 저희는 이런 시나리오들이 조금 업무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제 한 개인이 자기 업무에 관련해서 시나리오를 뽑으면 그게 개인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는 좋은데 만약에 요거를 가지고 같은 워킹에 들어가셔서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들과 쉐어를 한다 하면은 그 팀의 그 업무에 관해서는 공수가 줄어들고 업무 효율이 발생한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런 케이스들이나 시나리오들을 잘 다듬고 정리를 하면은 이게 업무 매뉴얼로서 굉장히 가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코파일럿 기능이 굉장히 확장적이고 다양한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적재적소에 조합을 해서 가장 효율적인 프로세스로 끌어올리느냐 이런 부분들은 시나리오를 많이 뽑아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회성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조금 지속성을 갖고 정기적인 교육 활동으로 끌고 나가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교육 컨텐츠의 퀄리티도 좀 상승시키고 또 코파일럿 기능이 계속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팔로우업하면서 그런 산출물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들이나 케이스들이 결국에는 그 특정 업무에 신규로 투입을 해야 되는 인원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가이드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나아가서 사업부별로 또 비즈니스 특색에 맞는 어떤 업무 프로세스를 만든다 했을 때 이때도 굉장히 중요한 재료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교육 세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교육문화팀이랑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 세션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 시간을 좀 공식적인 교육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 요청을 드렸고 또 교육 세션 활동에 대한 내용을 좀 오피셜하게 임원분들에게 바이럴해서 임원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사업부 인원들도 투입시켜서 좀 업무 프로세스에 좋은 그런 시나리오를 뽑아보자 라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육 세션을 진행을 하신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 재용 매니저님께서 정말 꿀팁을 주셨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부분, 그리고 임원분들에 대한 비지빌리티를 높이는 것도 사실상 변화 관리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뭐 교육문화팀의 협조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팀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각 현업 부서에 업무 협조를 요청을 하기도 하고 코파일럿 과제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이제 협조를 도와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팀장님. 그래서 다시 조금 돌아가서 저희가 업무 협의를 요청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체험단, 챔피언을 구성하는 것, 그리고 뭐 익사이트먼트 대회 같은 행사까지 정말 체계적으로 이제 저희가 코파일럿 변화 관리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저희가 긴밀한 협업을 또 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말씀을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질문을 드려서 조금 민망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변화 관리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조언과 또 도움은 어떤 게 있었는지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우선 옆에 계신 지원 매니저님의 지원이 가장 큰 힘이 되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팀이 원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변화 관리를 수행하는 팀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익사이트먼트 데이부터 챔피언 교육 그리고 미션 챌린지 등등 여러 가지 행사들을 모두 3개월 안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때 매니저님이 초기 기획 단계부터 실행까지 저희가 긴밀하게 좀 협업을 하면서 계속 좀 꼼꼼하게 챙겨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좀 매끄럽게 흘러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정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매니저님. 사실 그런데 이와는 좀 별개로 이 프로젝트의 성공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함께하는 고객사분들의 적극성도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저만 해도 메일이나 뭐 팀즈, 문자 여러 가지 연락 수단을 동원해서 지원 매니저님께 정말 여러 매일 연락을 드려서 좀 귀찮게 해드렸던 것 같아요. 교육 방식 협의부터 시작해서 뭐 기술 지원 관련해서도 정말 많이 요청을 드렸고 또 뭐 대시보드 관련해서나 아니면 앞으로 출시될 코파일럿 프리뷰 기능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뭐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사용자 측면에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청드리고 또 제안하고 저희도 그에 맞는 글로비스의 피드백을 전달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물 그리고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좀 협업을 주도할 때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옆에서 효진 매니저님이 저를 많이 괴롭히셨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글로비스처럼 만약 하시겠다라고 하면 언제든 웰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변화관리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정말 주요 정말 공은 다 이제 옆에 계신 두 분께 돌리고 싶어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하는 영역도 반드시 있겠지만 사실 그보다도 더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건 고객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변화관리 프로젝트를 리딩을 해주시고 또 진행을 해주셔야 성공적으로 또 글로비스처럼 이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생해주신 두 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좀 챔피언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서요. 저희가 챔피언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했던 궁극적인 목표가 결국에는 글로비스가 어떻게 코파일럿을 잘 쓸 수 있을지 그걸 시나리오를 발굴하고 그걸 자산화하는 걸 목표로 저희가 두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많은 시나리오들을 이제 발굴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조금 인상 깊었던 시나리오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포워딩 그룹 쪽 시나리오가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와 인터뷰했던 분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선박 운송 딜레이 등 뭔가 이슈 사항이 발생했을 때 고객사와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소통을 하는 업무였는데요. 사실 이 이슈 상황이라는 게 특이 케이스도 있겠지만 보통은 한 번 일어났던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팀즈에서 몇 년 전 히스토리를 하나하나 다 찾아보고 그 결과들을 요약하고 정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요. 여기서 코파일럿 비즈챗을 좀 활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프롬프트를 예로 들어보자면 브라질 선박 운송 지연 이슈 관련해서 회의 내용, 대화 기록, 그리고 보고서 등을 참조해서 날짜, 시간, 그리고 대응 방안을 표로 요약해서 정리해줘.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하게 되면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좀 더 빠르게 고객사와 소통을 할 수 있겠죠.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슈사항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상부 보고도 필수잖아요. 그럴 때 이번엔 저희가 반대로 이슈사항 관련해서 작성했던 업무 자료들을 코파일럿한테 레퍼런스로 전달하고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께 보고를 진행할 건데 세 장 내로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만 요약해서 정리해줘.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그 답변을 저희는 복사 붙여넣기해서 팀장님께 전달할 수도 있고 또 팀즈나 쉐어포인트 내에서 이력 관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하는데 효율화가 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포워딩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사항 대응 외에도 좀 루틴한 업무가 많은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파일럿 도입을 계획할 때 가장 시급하게 도입을 추진하고 싶은 부서였어요. 만약 내년에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이런 작은 부분에서부터 업무 효율화를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시나리오 공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나리오 상에서 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것들, 뭐 문서를 검색하고 문서의 초안을 작성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에서 도움을 받으면 실제 현업분들,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그 효과를 배로 지금 경험을 하고 계시는 걸 저희가 직접 또 목격을 하고 또 증명을 했었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글로비스에서 많은 좋은 사례들이 나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좀 성공적인 POC 스토리를 좀 들어봤는데 요걸 듣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 계획을 물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2025년에는 또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계실까요? 저희 향후 계획에 대한 컨셉이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코파일럿 스며들기, 일명 코며들기 컨셉. 너무 유치한가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코파일럿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25년에는 좀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많이 구비를 해서 좀 많은 사용자분들이 코파일럿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경험의 기회를 많이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이런 사용자 변화 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기능 분석에 있어서 그런 사용자들의 피드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인지했고 또 이런 걸 하다 보면서 노하우가 조금씩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25년에는 해외 사업장, 지방 사업장에 계신 분들도 코파일럿을 활용을 해서 업무에서 효과를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를 많이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코파일럿 챔피언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매일같이 M365 상에서 업무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좀 최적의 형태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로컬에 보관되어 있는 파일이 생각보다 많았던 부분들이나 자동으로 동기화를 해둔 분들도 클라우드 상에서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또 팀즈로 협업을 할 때 팀룸보다는 채팅방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채팅방이 개설이 간편하다든지 보기 직관적이라는 이점이 있긴 하지만 문서 히스토리 관리 측면에서는 쉐어포인트와 연계되어 있는 팀룸을 활용하시기를 좀 권장드리고 싶어요. 사실 지금 수준에서도 코파일럿의 기능들을 모두 활용할 수가 있지만 이런 클라우드 상에서 자연스럽게 문서 관리를 하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되면 코파일럿의 그 활용도는 몇 배는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번에 사실 익숙한 업무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업무 방식을 받아들이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M365 담당자인 저희들이 글로비스에 적합한 업무 방식을 좀 고민하고 임직원분들께 지속적으로 좀 곁에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코파일럿을 포함해서 M365 내의 모든 기능들이 임직원분들께 좀 자연스럽게 인식이 되고 업무의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그 첫 번째 단계로 코파일럿과 연계해서 M365 관련 다양한 변화 관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 볼 계획인데요. 또 그것들을 성공적으로 맞춰서 이런 자리에서 소개할 수 있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IT 담당자들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부 임직원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또 열정 이런 게 지속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어떤 생성형 AI 서비스를 활용한 업무 환경 이런 패러다임은 가야 되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저희가 조금 한 스텝 정도만 빨리 대응을 해서 이 분야에서는 좀 선도할 수 있는 현대 글로비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25년에도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이런 협력 관계가 잘 유지되어서 좋은 긍정적인 결과물들 많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가 또 글로비스가 이런 AI 서비스를 선도하는 기업의 여정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항상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글로비스의 변화 관리 또는 이제 도입 여정을 통해서 그동안 궁금하셨던 것들이 많이 해소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분께서도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